네, 오늘은 그 밴딧 그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마지막 날에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이게 다 짧아요. 하나당 푸는 시간이 한 1분이 채 안 걸릴 정도로 굉장히 짧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지트, 지트라고 요즘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트 클론으로 해가지고 뭐 지트허브 같은 데서 그 소프트웨어를 받거나 복제하고 아니면은 뭐 자기 지트 계정을 만들어서 자기가 생성한 소프트웨어나 프로젝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지트인데, 이 지트를 통해 가지고 뭐 취약점이라든지 그 지트 저장소 많이 사용해 가지고 개발 서버가 뚫릴 경우에 지트를 연동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랬 그랬는데 뭐 지트 그 개발 서버가 터질 때 지트 통해 가지고 뭐 개발한 내용이라든지 뭐 기존의 지트에다가 저장한 내용들이 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그 개발자의 뭐 그 테스트 아이디나 패스워드들을 저장하고 정리한다든지 막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뚫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트에 대한 사용법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트에 대한 내용들로 그 CTF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한 게 27번부터 30번까지 33번까지고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그 형상 관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었어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SVN이라고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 이게 보면 상위 제어 소프트웨어 도구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라고 있어요. 이 형상 관리 도구를 왜 쓰냐? 비선형 개발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비선형 개발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선형적 일기와 비선형적 일기가 있어요. 선형적은 이제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거고, 비선형적은 뭐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4번 갔다가 6번 갔다가 7번에서 다시 1번 오고, 이게 개발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 뭐 개발자가 한 명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뭐 4명, 5명 뭐 복수 다중의 개발자들이 존재를 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서 뭐 그 서비스를 하기 전까지 개발을 할 때 이런 형식으로 서로 각자 개발을 하다가 이걸 갖다가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서비스에 올리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이런 형식으로 취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개발자들이 이제 그 자기의 그 소프트웨어를 올리고, 그리고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그 소스 코드를 코딩할 때 그 코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려고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지트예요. 예전에는 CVS나 SVN을 많이 썼어요. SV 같은 경우 로컬에 저장을 하고요. 로컬에서 공유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수의 개발자들이 여기 안에다가 소스 코드를 저장하면 소스 코드가 버전별로 기록되는 그런 장소를 썼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도 계산하고,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온라인상에서 마치 공유 그 네이버 클라우드나 그런 것처럼 그 해놓은 게 지트이고요. 그리고 지트 외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에버노트나 이런 거 많이 쓰죠. 에버노트, 원노트, 그리고 이슈 관리하는 그 디벨로퍼 쪽에 개발 쪽에 많이 계시면 이슈 관리하려고 지라라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런 주의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주의점을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게 뭐 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저희는 27번에서 28번 레벨로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지트 저장소가 여기에 있대요. 여기에 있는데 이 지트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래서 간단하게 지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여기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이건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뭐 짓 많이 드는데 도대체 짓이 뭐 하는 건지, 뭐 하는 짓인지 한번 보시고요. 이런 기본 용어들이 있고 버전 관리 커밋, 뭐 리포지토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주요 명령어는 이런 게 있다. 뭐 지트 저장소를 초기화하고 컨피그레이션하고, 그리고 상태를 확인하고 뭐 애드 시켜가지고 자기의 파일들을 올리거나, 커밋 시켜가지고 뭐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브랜치로 이제 여러 협업자들 있을 때 그 협업자들이 어느 쪽을 개발을 한다 그럴 때 그 브랜치를 써가지고 협업자들이 장소를 만들고요. 체크아웃은 이제 브랜치를 이동할 때 쓰는 거고,
뭐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여기 가셔가지고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쓰기 권한이 없으니까요. 일단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면 git 클론을 하려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라이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뒤에 테스트 28, 27번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아이고, 더 났네. 그래서 템프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그 명령어는 간단해요. git 클론 아시죠? 그 github 사용할 때 쓰는 git 클론 명령어. git 클론 하시고 그리고 해당 디렉토리, 해당 주소 그래서 붙여넣기 하시면은 클로닝 되고 예, 그때 패스워드가 필요하니까 패스워드를 하나 다시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100% 완료되어 있으면 여기 리포지토리라는 게 보여요. 이게 GT에 있는 걸 복사해 거예요. 그래서 리포지토리 들어가면은 리드미 파일이 보이죠? 그래서 캣 하시고 리드미 하시면은 이 안에 이렇게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형식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it 클론에 대해서 배웠다. 왜냐면은 이게 개발 서버가 털릴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git에 대한 명령어나 혹시 git 허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털거든요. git도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27에서 28에서 29번은 이제 동일한데 이제 다음 레벨의 비밀번호를 찾으래요. 이건 또 다른 내용인 거예요. git만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찾으라는 얘기 같아요. 그럼 일단 이 패스워드는 복사하시고 나가주시고 그리고 28번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시고 그리고 28에서 29번 들어가시고 한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git를 사용하래요 또. 그러면 뭐부터 하겠어요? git 클론부터 하셔야겠죠. 아까 배운 듯이 똑같이 git 클론 하시고 이 사이트의 주소 사이트의 주소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또 그거 안 했다. 템포러를 만들어 주는 거. 항상 이게 권한이 없어가지고 템포러리 폴더에다가 만들어줘야 돼. 28번을 만들어주고 8번 들어가서 클론 하시고 이걸 공용으로 다 복사해요. 그래서 저거 보시면은 클론이 되었죠. 그래서 리포지토리에 들어가 보면은 리드미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리드미를 한번 읽어보면은 패스워드가 없어요. 리드미 파일은 존재하는데 패스워드는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뒤져야 되냐면은 git라는 게 형상 관리라고 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형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었던 기록들을 관리를 해요. 그러면은 git 명령어가 있어요. git 명령어 중에 여기에서 아까 본 대로 보면은 git 명령어 중에 로그 명령어는 안 보이네. 안 찾아놨나 보네. 하여튼 git 명령어 중에 그 로그를 관리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이걸 안 찾아놨나 보네. 하여튼 로고 관리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 로고를 한번 보면은 p 명령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git를 통해 가지고 커밋이 된 해시 값이 보이고요. 이 해시 값대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구나. 이런 git를 통해 가지고 삭제 추가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리드미 파일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구나. 그래서 결론은 패스워드 이렇게 보이시죠? 빨간색, 파란색, 녹색. 그런데 이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변경이 됐죠? 그럼 결국에 패스워드가 요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트 로고를 뒤져가지고 과거에 얘가 어떤 작업을 했고 이 개발서가 어떻게 지트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요런 그 값들을 추정해서 하나씩 빼가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얻었고, 그래서 29번도 끝났고, 그리고 30번으로 들어가보시죠. 30번은 동일하게 똑같이 지트가 있대요. 그러면 로그인하고, 그러면 29번이 뭐예요? URL로 만들어주고, 29번을 만들어주고, 존재한다네. 그러면 이 테스트 290에 들어가서 지트 클론을 해야겠죠? 제가 명령어 써놓은 게 있을 테니까 명령어를 한 번에 복사해 볼게요. 그리고 한 번에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리포지토리랑 클론을 한 번에 복사해서 복사를 해오고,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가끔씩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레포지토리 또 존재하죠. 그래서 레포지토리 내에 리드미 파일을 읽어주고, 거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 패스워드가 없다고, 프로덕트 패스워드가 없다고. 그러면 이번에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잠깐 애가 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또 패스워드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지트를 이용을 해야 될까요? 보면은 이번에는 브랜치라는 게 있어요. 지트를 할 때 협업을 하려고 사용하는 거. 그러면 협업할 때 사용할 때 git 브랜치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브랜치 명령어에 모든 브랜치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브랜치가 보여요. 그래서 이 브랜치를 보면은 우리는 그 로그인할 때 헤드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스터 쪽하고 헤드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다른 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른 쪽으로 들어가려면 git에서 checkout 명령어를 쓰면 돼요. checkout 명령어를 써서 바로 밑에 있는 dv라는 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dv에 들어가면은 이게 바뀌신 거 보이시죠? 위로 올려드릴게요. 파일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리드미 파일을 보시면은 캡 하시고 리드미 파일을 보시면은 여기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브랜치를 통해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파일을 뒤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뭐 DV 들어가셔도 막 똑같은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예전에 풀었을 때 그 브랜치 안에 이 안에 모든 게 다 똑같았어요. 그 DV랑.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패스워드가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끝났고, 그리고 31레벨로 가시면은 이것도 됐으니까 31레벨로 가시면은 30, 아이고 30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패스워드 아까 복사했으니까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동일하게 디렉토리 만들어 주시고, 여기 들어가서 동일하게 지트 클론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트 클론 해놓은 게 아까 명령어 해놓은 게 지트 클론 해놓은 명령어를 복사해 와서 또 패스워드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레포지토리 보이고 레포로 들어가서 보면 리드미 파일을 보시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just empty file, 파일이 비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지트 로고를 뒤져보라고 그랬죠. P 명령어로 해봐도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비어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무엇을 해봐야 될까요? 지트 브랜치를 봐야겠죠. 브랜치를 봐서 보면은 마스터만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바꿔볼까요? 잠깐 바꿔볼까요? 지트 브랜치 마이너스 A로 보고 보면은 시터로 들어가서, 아이고 브랜치 마이너스 모르겠네. 잠깐만요. 하도 예전에 봐가지고 잘 까먹었군요. 예전에 체크아웃으로 들어가야지. 체크아웃으로 들어가서 마스터로 들어가면은 안 보이는데? 특별한 지트가 있구나. 지트가 있었군요. 그래서 AL로 했어야 되는데 항상 습관이 AL로 보셔야 됩니다. O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안에 여러 파일들이 지트 파일들이 존재를 하고, 지트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패킷 레퍼런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파일들이 존재를 하는데, 패킷 팩트 보시면은 서치 디렉토리, 아이고 여기 보면은 리저 마스터하고 있는데 레퍼런스가 해시 값으로 레퍼런스를 잡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시 값을 보면은 이런 해시 값과 이 해시 값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해시 값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퍼러 쪽 해시 값들 확인하고 풀 피드를 확인하면은 지트 쇼로 풀 피드를 확인하면은 육값이 조회가 되는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값인 것 같아요. 시크릿 확인을 해가지고 요 브랜치 결과에 없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할 필요 없는데 지트는 결국엔 요 값이 시크릿 값이
정답인데 그 패스워드인데 이렇게 해서 지트에 보이지 않았던 지트 로그라든지 이런 데서 보이지 않았던 값들을 시크릿 값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목적이거든요. 결국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끝났고 31번은 31번 거의 다 왔습니다. 31번까지 있고 아마 33번까지 없을 텐데 보면은 31번까지 왔는데 패스워드 넣어주시고 이게 되게 지루해요. 왜냐면 동일한 내용들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명령어들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걸 완료를 하려면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조금 고민된 게 이 지트를 과연 다 해야 되느냐. DMP 더블 테스트 31 31 그리고 설명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지트 클론이랑 이게 뭐 이게 기술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들어야 재미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지트에 대한 그냥 지트 사용법을 갖다가 그냥 튜토리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튜토리얼. 지트 튜토리얼. 그래서 보안은 모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트를 네가 아느냐? 개발 서버에서 지트를 사용하는 개발 서버인데 지트 개발 서버가 털렸는데 네가 지트 개발 서버를 아느냐?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커민 있고 리포지토리가 리모트로 실행을 돼야 된대요.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키 파일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vi로 key.txt 파일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아까 봤던 may come in을 값도 넣어주고 파일을 잘못 건드렸나? 파일은 생성이 됐네요.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키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git를 통해서 add를 해줘요. 그리고 키를 등록을 해줘요. 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포스 옵션을 줘야 되겠죠. 어디 가나 뭔가 안 된다고 그러면 포스 옵션을 밀어 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git 리모트 명령어가 있어요. git를 리모트로 보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원격 리포지토리가 나와요. 패치가 있고 푸시가 있고. 그래서 git를 밀어넣고 나면은 커밋을 해줘야지 이게 적용이 돼요. 커밋을 해서 적용을 해주면은 커밋을 해서 적용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뉴 파일 키 값 나오고 그리고 내용 확인하고 키가 잘 안 먹어서 이게 맥에서 이 키 값들이 제대로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난감해요. 확인을 하고 그리고 git push해서 확인하면은 오면은 git 활용법이죠. 방금 전에 키를 하나 만들어서 그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커밋을 해서 적용하고 푸시로 밀어 넣고 이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리모트 해가지고 뭐가 붙어야 되는데 왜 안 붙냐? 붙어서 yes 해가지고 패스워드 넣고 에브리먼트 업데이트 데이트 넣고 나면은 이게 밀어 넣어야 되는데 지트 푸시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음, 음, 가끔씩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나 필요나 보다. 값이랑 이거 농어 값이 보이고 리모트로 떨어져야 되는데 리모트로 안 떨어지네 이게 푸시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컴퓨터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하고 푸시 파일들 확인하고 경로를 지정을 안 해줬나? 그래서 업데이트 하시죠. 31번 페이지 이거 트렌드 키 이거 트랜시 파일도 제가 경로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쪽 경로를 트위드 체인지 뉴 파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리모트로 밀어주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톰부스터 이쪽에 이걸 안 넣어줬나? 가끔씩 중상해가지고 그걸 죽어도 원컴이 커밋이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어? 안 먹었나? 피가 왜 이러지? 이거 참. 이거 안 되면은 다음에 따로 올리던지 잠깐 이것만 설명서에 올려놓을게요. 시트 푸트로 밀어넣고 푸시 아니 푸시로 밀어넣고 요즘 이렇게 치트를 사용하는 이렇게 치트를 개발자도 다 쓰지. 이렇게 화면 리모트에서 쭉쭉쭉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설명서 비슷한 거를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아마 리모트 창이 켜지고선 그 경로 쪽을 제가 잘못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게 경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리모트 활성화되면서 요 키 값을 밀어 넣거든요. 그러면은 키 값을 밀어 넣을 때 커밋하고 푸시를 할 때 애드 커밋 푸시 과정을 일어나고 그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패스워드를 반환하는 그 과정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만 끌 것 같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설명서를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33번 과정으로 할게요. 4번 과정으로 가면 12에 33은 여기 가보시면은 패스워드가 밑에서 지난번에 받은 게 있고요. 여기 보면 바로 어퍼 케이스 쉘로 넘어가죠.
그래서 쉘을 쳐보면은 뭐 테스트를 치거나 그 소문자로 치면 대문자로 바꿔주는 쉘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쉘이 있는데 이런 쉘이 있는데 이건 쉘인데 이 쉘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쉘 이렇게 요 쉘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느냐, SH를. 그래서 이거 쉘이잖아요. 이 쉘을 사용하는데 쉘의 그 요거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보시면은 이 쉘 맨으로 쉘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인터프리터 사용법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해설도 나오고, 보통 쉘을 실행할 때 저희가 뭐 점 슬래시 뭐뭐뭐 sh 이런 형식으로 실행을 하지만, 뭐 이렇게 쉘에 뭐 실행 권한이 없어도 sh 앞에 명령어 넣고 또 뭐뭐뭐뭐 sh 하면은 쉘이 실행이 되거든요. 쉘을 실행시켜주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명령어를 사용할 때 보시면은 여기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다요. 네, 예전에 이게 취약점 비슷하게 설명도 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은 변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변수 중에 스트링 제로 0번 쉘 함수를 실행할 때 0번을 제한하는 모든 위치 파라미터를 쉘 함수로 인식하여 설정한다. 0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0은 변경되지가 않는데요. 결국엔 이 0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0을 넣어보면은 이렇게 쉘이 먹어요. 그래서 LS에서 보면은 어퍼 쉘이다. 그 쉘의 종류를 보는 거거든요. 이 쉘은 0, 스트링 0을 하면 그 쉘에서 빠져나오면서 그 쉘, 어떤 쉘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쉘로 빠져나가고, 이거 예전에 몇 번 이렇게 해서 한번 사이트를 한번 모이캠으로 테스트한 적이 있는데, 이 쉘을 넣어놓고, 그래서 그 예전에 강의를 할 때 계속 있었던 그 장소, 밴딧 패스워드 모인 장소거든요. 패스워드 밑에 있으시면 패스워드에 밴딧 32니까 33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쉘을 빠져나갈 수 있다. 쉘 내용들을 보면서 쉘을 전환할 수 있다. 약간의 취약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밴딧 개발을 하다가 지트허브까지 하다가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벨 34는 존재하지 않고 개발 중이다. 이렇게 나와서 밴딧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지트는 잘 안 다뤄보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좀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트가 다 마무리, 예, 지트라네, 밴딧이 다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면 길고 길었던 밴딧 모의 그 리눅스 커맨드 명령어 CTF가 끝났습니다.